할만하죠? 이거 어렵지 않지? 할만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 실수 파트 나가네요. 자, 그 예고한대로 오늘까지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일단 끝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 좀 제대로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대한 인증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은요, 좀 약간 이 여러 가지 단원이 좀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1에서의 지수 파트랑도 결합이 되어 있고, 또 수학적 분합법이랑도 결합이 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수학상에서 했던 복소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결합이 되어 있고, 또 확률에서의 경우수랑도 결합이 되어 있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좀 모아서 짬뽕된 좀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기초 단원이고요.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단원이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냥 네, 하다 보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을 좀 할게요. 따로 그래서 이론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자체에 뭐 내가 이론을 따로 집어넣진 않았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그냥 바로 문제를 그냥 풀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5페이지에 예제 1번부터 진행할게요. 예제 1번. 문제는 이건데요. 그 절대값 자체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P라고 하는 것을 절대값 A-1,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2다. 얘를 간단히 하여라가 문제였거든요. 우리는 절대값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거든. 수직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수직선을 그렸을 때 케이스를 나누기를 항상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찍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A 값은 1이잖아요. 얘가 0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를 찍어서 구간을 나누면 구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정석 문제를 보면 그래서 거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바로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얘랑 얘를 경계로 세 개로 직접 나눈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정석에서 왜 저렇게 1, 2, 3번이 나왔는지는 이해는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A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A가 1 이상이면 절대값 A-1은 뭐랑 같은 거니? 그냥 A-1이죠. 마이너스 A가 1 이상이면 당연히 얘도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결국 2A에서 3을 빼는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구간 나눠서 풀 수는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런 문제인데 연습 문제 또 얘랑 똑같은 문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또 보면 돼.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첫 번째는 절대값 A-1을 해석해 보자고요. 절대값 A-1에 대한 해석은요. 첫 번째는 뭐야? 수직선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수직선에서 절대값 A-1이란 1이 이렇게 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그럼 절대값 A-1은 그냥 A-1이다. A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A-1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수직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1에서 A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만약에 A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값 A-1은 1부터 3까지의 거리니까 2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A가 0이었으면 그럼 절대값 A-1은 1에서 0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1인 거야. 그래서 절대값 A-1을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1에서 A까지의 거리다라고 해석한다 이거죠. 물론 얘를 두 번째 수식적으로 푼다면
절대값 a-1은 그냥 이거죠. a가 1 이상일 때는 그냥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그 값이 음수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면 된다. 이건 수식적 풀이였는데 봐라. 이 문제는 구간 나누는 거는 거기까지는 수직선을 이용했지만 어떻게 푼 거야? 사실은 수식적으로 푼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요. 얘를 수직선에서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문제를 바꿔서 절대값 a-1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a-2였으면 자 그런데 a가 1에서 2 사이에 있다면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1에서 a까지 거리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에서 a까지 거리죠. 그런데 a가 1과 2 사이에 있다면 아 얘는 뭐야? 이 길이인 거잖아. 얘는 이 길이인 거잖아. 그럼 두 길이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니? 그냥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이꼴 1이다. a가 1과 2 사이 있으면 1이 된다는 거를 굳이 수식으로 풀지 않아도 수직선만 그리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값 자체를 해석할 때 우리는 문제 풀 때 두 가지로 얘가 수직선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식적으로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다 나눠서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절대값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이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는 가우스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가우스는요 정석은 되게 좋아해요. 정석에는 이 가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모든 단원에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가우스는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얘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른 기호의 차이인 거야. 근데 정석은 가우스를 좋아해요. 다시 보자. 정석은 이 가우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수능은요 이 가우스를 싫어해요. 수능에는요 가우스가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그 선생님이 가우스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얘를 사랑한다면 연습 안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해두는 게 좋아. 그리고 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이 아 얘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가우스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가우스 5.1이 얼마예요? 5점?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가우스 7은 얼마야? 그냥 7이죠.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건 뭐겠어요?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잖아요. 그럼 x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수직선이 있는데 5.1이 여기에 있으면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5인 거라고. 만약에 마이너스 2.3이 있는데 걔는 마3과 마이너스 2 사이 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3이 있으면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마3인 거라고. 7이 있으면 당연히 7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그냥 7인 거죠. 자, 이게 가우스인데 그럼 이제 가우스 x는 항상
정수값이죠. 항상 가우스 x는 n이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가 n이란 얘기는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가우스 x가 n이면 x는 어떻다? n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다. 그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면 x는 두 값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우스 x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x, 예를 들어서 가우스 5.1은 뭐야? 5란 말이야. 그것은 5.1의 정수 부분인 거죠. 얘는 뭐겠죠? 마이너스 2.3의 정수 부분이라고요. 이것은 7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뭐냐면 x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x에서 가우스 x를 빼버리면 그것은 뭐야? x의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떤 문제에서 가우스 x가 x랑 똑같다. 어떤 얘기니?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값이 결국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뭐다? 그러니까 정수값이다. 그래서 얘랑 같다는 얘기는 x는 정수랑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우스에 대해서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이 네 가지를 필기해 두세요. 가우스 x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적어 두시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한번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우스 3분의 x가 1이 되거나 또는 4분의 x가 1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x를 구하래요. 첫 번째 문제인데, 자, 그럼 얘를 우리는 1번 요 형태에 의해서 x로 바꿔주면, x로 바꿔주면 그럼 가우스 3분의 x가 1이니까 뭐겠어? 3분의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4분의 x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3 곱해주면 3에서 6 또는 4에서 8 이거죠. 근데 x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x는 여기는 3, 4, 5고요. 여기는 4, 5, 6, 7인데 또는이거든요. 또는. 자, 도대체 또는은 뭘까? 또는은 더하는 개념일까? 아니면 또는은 공통된 값들을 구하라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은 이것 또는 이거였으면 그럼 정답을 얘랑 얘의 공통값인 4, 5 이렇게 써야 될까? 아니면은 이걸 전부 다 합친 개념인 3, 4, 5, 6, 7이라고 써야 될까? 3, 4, 5, 6, 7이에요. 또는은요, 얘는 덧셈의 개념이야. 덧셈의 개념이고,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운다면, 또는은 집합에서는 합집합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게 또는이 아니라 AND였으면 정답은 4, 5가 되는 거야. 근데 5R이니까 정답은 3, 4, 5, 6, 7인 거야. 됐어? 자, 문제가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덧셈의 개념이에요. 즉 합하는 개념이고요. 즉 합하는 개념이니까 정답은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AND였으면 AND는 얘는 공통된 부분을 말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였다면 정답은 이 둘의 공통 부분인 4랑 5가 정답이었을 거야. 다 풀고 나서 요 언어적인 요 부분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냥 가우스를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같은 문제가 두 번째인데, 자, 두 번째 문제. 이제는 x 범위가 0에서 2까지래. 우리 시험 이거 진짜. 잠깐만. 자, 정신 차리고. 자, x 범위가 그 돌리면 있잖아. 직접 그냥 문제 풀어볼게. 네, 설명 듣지 말고 그냥 문제 그냥 풀어. 자, x 범위가 0에서 2 사이인데 가우스 8-x가 빼기 2x가 3을 만족하는 그러한 x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있잖아. 얘는 뭐냐면 얘는 이거예요. 가우스 x가 x랑 같다는 얘기는 x는 정수인 거잖아. 봐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얘를 넘겨버리면 가우스 8-x가 이꼴 2x 더하기 3이란 얘기인데 이제 생각해 볼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순서예요. 첫 번째. 자, 1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가우스 값은 항상 뭐다? 정수다. 항상 가우스 값은 정수잖아요. 항상 가우스는 그거의 정수 부분, 즉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1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은 뭐다? 이놈은 정수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정수란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얘랑 같다니까. 그럼 요놈이 정수란 얘기네. 그러니까 얘가 정수니까 그럼 얘도 정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얘가 정수가 되려면 2x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x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그럼 2x는 0에서 4 사이고 그럼 그게 정수니까 요 2x는 0, 1, 2, 3인 거네요. 그러니까 x는 0이거나 2분의 1이거나 1이거나 2분의 3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로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는 이 좌변은 무조건 정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변도 정수가 돼야 되죠. 그 얘가 정수가 되려면 2x가 정수란 얘기고 근데 2x는 얘의 2배니까 그럼 걔가 정수가 되는 x를 구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야? 얘를 대입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후보거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x에 0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랑 값이 같니? 0 대입했더니 다르잖아요. 그럼 0은 탈락이죠. x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랑 값이 같은 값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2분의 1도 탈락이야. x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야? 가우스 7이니까 7이고요. 얘는 5예요. 7은 5랑 같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x에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두 값을 비교하면 둘 다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놈이 정답인 거야. 자, 가우스에 대한 해석이야. 근데 가우스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자칫하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헤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네 가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황을 스스로 얘기하면서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걸 가지고 막 그래프 그려서 푸는 애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2번 문제였어. 3번 결론을 말하면 있잖아. 3번 되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잖아. 연역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귀납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연역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수식적으로 풀겠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증명하시오를 그냥 끌적끌적거리고서는 나 증명됐어 그게 아니잖아. 증명하시오는 남들이 딱 볼 때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게 수학적으로 매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식의 비약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봐봐, 우리가 연역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수식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귀납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값을 나열해보고 나열한 다음에 그 규칙성을 발견하고 나서 추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귀납적인 거야. 그런데 있잖아, 실제로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수학 능력 시험, 수리 영역이라는 건 뭘까요? 수학의 이치예요. 그 수학의 이치는 연역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인 걸 요구하는 거야. 값을 나열해봐서 너희들이 그것들의 규칙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게 실제 수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연역적인 것은요, 얘는 그냥 해답지야. 해답지는 어쨌든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 논리적 비약을 갖다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리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해답지랑 똑같이 푸는 순간 망한다는 거죠. 그게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때마다 귀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값들을 나열해보고 그 나열된 거의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라고요. 가우스에 대한 성질들도 잘 모르면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해보고 이거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 물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3번 있잖아요. 3번. 이놈은 연역적으로 풀면 되게 힘들어요. 얘기도 안 할 거야. 해석지를 보면 연역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 귀납적으로 풀자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1번에다가 귀납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귀납적 생각. 자, 귀납적 생각 어떻게 하는 거다? 나열하고 나열된 것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론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길러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 볼게요. 도대체 뭔 소린데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3으로 나눴더니만 3으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1이래요. 또 5로 나눴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3이 된대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근데 내가 귀납적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먼저 둘 중에 한 놈을 나열해 보는 거야. 근데 자, 위에 거를 나열해 볼까? 아니면 아래 거를 나열해 볼까? 가급적이면 큰 놈들을 나열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아래 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놈들을 나열해 보는 거죠. 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니? 어떤 수로 5로 나눴어. 나머지가 3이래.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야? 3이에요. 8 아니에요. 몫이 0인 거 3부터야. 그럼 얘는 3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8이 있고, 그 다음에 13이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5씩 증가하면 될 거 아니야? 18, 23, 28, 33, 38 이런 식이 된다고요. 됐죠? 그런데 걔가 얘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돼야 돼. 그 나머지가 1인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얘도 아니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아니고 맞잖아요. 그 되는 놈들은 이런 놈들인 거죠.
그럼 이런 놈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15를 더한 거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15를 더한 거야. 얘는 계속 5씩 점핑이 되는 거였고요. 이건 계속 3씩 점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의 최소 공배수만큼의 점핑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만족하는 값은 1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15씩을 더하는 거니까 15n에다가 더하기 13인 거다. 그런데 n은 0부터니까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1번 정답인 거라 이거죠. 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푼 거네? 그냥 얘를 만족하는 값들을 나열해봤고 그 중에서 동시에 AND니까 동시에 얘를 만족하는 값을 그 중에 찾아서 그들의 규칙을 다시 써준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납적 사고였고요. 두 번째 문제.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소위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 되게 쉽게 풀 텐데 집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해서 좀 그렇게 하거든요.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에다가 그냥 A라고 쓸게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나 그 다음에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다를 B라고 쓸게요. 그러면 자,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고요. A를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B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니? A를 만족하는 거에는 B를 만족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B를 만족하는 거에는 A를 만족하는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 개수랑 개수를 더하면 사실은 여기는 똑같은 거를 2번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되겠죠.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뭐야? A와 AND B를 만족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그걸 빼주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이해돼요? 그럼 A를 만족하는 게 몇 개냐? 그럼 A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럼 걔는 1도 있고 4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놈들인 거야. 그치? 어디까지? 100까지. 그럼 요거 몇 개니? 얘는 3 곱하기 요거 뭐 1 마이너스 2죠. 얘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4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34개죠. 마찬가지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것들 이거죠. 그것은 5 곱하기 1 빼기 2부터 어디까지냐면 5 곱하기 21 마이너스 5 곱하기 20 마이너스 2까지네요. 100 이하면. 그러니까 얘는 20개죠.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돼? A랑 B를 둘 다 만족하는 게 아까 했던 이놈들인 거잖아요. 이놈들. 그죠? 이런 게 몇 개인 거야? 얘는 n이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부터 n이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니? n이 5까지 가능한 거네요. 100보다 작아지려면 그러니까 6개네요. 그럼 이게 2번 정답인 거야. 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수식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진 않았고요. 그냥 값을 나열해 본 거거든요. 근데 나열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규칙성을 찾아서 개수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자 라고 했던 게 3번 문제였어요. 간단하죠? 또 지울게요. 그래서 지울게. 그 오늘 오답 노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목요일날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가 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말 범위에 대해서 쪽지 시험은 역시 다음 주부터는 내가 계속 좀 만들어 볼게. 그래서 한 10문제씩은 계속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아직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해서 좀 감각을 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4주 정도 전 되면 그때 기말 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중간 보니까 중간 좀 잘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많이 하려면 좀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제 4번. 예제 4번.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하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예제 4번에 양의 정수 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K라고 하겠대요. 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K라고 하겠대요. RK. 됐죠? 예를 들어서 R9는 얼마인 거야? 9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R9는 4가 되는 거죠. 뭐 R13은 얼마인 거니? 13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K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랜덤이나 RA랑 RB 그 다음에는 RA 더하기 RB 플러스 1이 돼요. 이제 RA보다 RB가 더 크대요. 자, 이러한 값에 대해서 뭐 1번, 2번 구하시고 문제인데, 자, 우리 이 식을 봤을 때, 여기 있잖아.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이 네모만 쳐다봤을 때? 다른 거 안 보고요. 얘만 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생각나지 않아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였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방정식이었죠. 미지수는 지금 두 개야. RA랑 RB.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우린 그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했고, 부정방정식은 다 어떻게 풀었다?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얘를 봤을 때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두 개의 미지수의 곱이 상수가 되도록 식을 일단 변형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바꿔주려면 여기는 두 개의 곱인 거죠. 근데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RA랑 R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RA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필요하고 또 마이너스 R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꼴 우변은 뭐가 되는 거다? 전개해주면 같은 값 되려면 우변은 2가 돼야지만 둘은 같은 거네요. 됐죠? 그런데 요 RA라든가 RB는요 나머지니까 5로 나눈 나머지니까 항상 0, 1, 2, 3, 4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RA랑 RB는 다 0, 1, 2, 3, 4 중 하나인데 곱해서 2가 돼야 돼. 근데 RB가 더 커야 돼. 그럼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RA는 2인 거고요. RB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출발점이야.
그거는 부정방정식은 뭐 사실 뒤에 배우는 단원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뭐 기본 정석을 했으니까 네? 배웠던 부분이죠. 아,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고 얘는 부정방정식이니까 일단 이렇게 바꿔서 만족하는 값을 찾아준 거였다고요. 그러면 R이랑 RB까지는 구했으니까 1번 R A제곱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RA가 2란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A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RA가 2니까 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5N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RB가 3이니까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니? 5 곱하기 M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물론 N과 M은 둘 다 정수죠.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따라서 A제곱 더하기 3B는 그러면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에 3배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해주면 25N 제곱 더하기 20N 더하기 4 더하기 이거의 3배니까 15M 더하기 9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R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 얘를 5로 묶어버리면 뭐 묶이는 것들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묶이지 않는 건 뭔데요? 다 5로 다 묶이고요. 그리고 또 13은 5로 묶으면 묶이지 않는 것은 3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3이 정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정답 끄집어내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우린 이거를요. 이쪽 파트, 그러니까 이 4번과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수론이라고 해요. 정수론. 그러니까 이 3번을 우리가 정수론, 그 다음에 이 4번도 정수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수는 둘 중 하나로 쪼갤 수 있잖아. 짝수 아니면 홀수.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셋 중 하나다. 또는 모든 정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3, 4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쪼개서 문제들을 푸는 방법 중 하나인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아예 하나의 단원으로 있었어. 근데 그 단원이 사라졌어요. 근데 정석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정석 이외에는 이 단어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학교에서 내신에서 잘 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식의 문제를 은근히 잘 내.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는 좀 사라지긴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딱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해 주는 게 좋을 거야. 고등학교 가면은 아예 이거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실력이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파트가. 일단 이해되고 있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x제곱 플러스 루트 2y가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루트 2x가 루트 3이래요.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밑줄 그어도 괜찮아. 이렇게 밑줄 그어도 괜찮고 나는 지금 따로따로 썼는데 이놈을 1번식이라고 할게요. 이놈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x랑 y는 서로 다르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1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구하래요. 2번 x제곱 플러스 1분의 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x를 구하래요. 근데요, 이거 1번과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을 봤을 때 이러한 놈들을 구하려면 사실 무엇을 알아야지만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걸까? 두 식으로부터 어떤 값을 구해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대칭식이라는 얘기는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쓴다 하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알아? 여기서 요 x 대신에 y를 써, y 대신에 x를 써.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식이 바뀌어버리죠?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이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서로 바꿔봐. 그래도 식은 똑같잖아.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칭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대칭식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뭘 구해야 될까?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대칭식이니까. 이 대칭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1단원 할 때 실력정석 1단원에서 연습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살짝 까먹었지, 그치?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식 자체가 대칭꼴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하면 된다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보자. 자, x 플러스 y라든가 x 곱하기 y를 구하려면 요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식을 더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뺍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얘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자, 보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봅니다.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y는 2루트 3이죠. 일단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두 개씩을 빼버리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 빼니까 y 마이너스 x는 빵이네요. 아,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y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얘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빵인 건데 그런데 x랑 y가 서로 다르니까 얘가 여기란 얘기는 요놈이 여기란 얘기면 아 x 더하기 y는 루트 3이구나. 그럼 그 놈을 여기다가 집어쳐 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 x 곱하기 y도 구할 수 있다고요. 네? 예, 루트 2죠? 얘가 루트 2죠? 아, 루트 2죠? 그쵸? 그러면 루트 2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구해냈으면 얘는 그냥 통분해버리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우린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미 1단원에서 사실은 연습 문제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냥 문제 풀면 안 돼요. 그 문제 풀 때 절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풀지 마세요. 그냥 그래 이렇게 풀었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뭔가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 걔를 이렇게 뭐 다 쪼개잖아요. 막 쪼개가지고 막 문법들을 막 이렇게 다 나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얘의 구조를 쪼개라고요. 아, 이놈이 대칭식이었다. 대칭식이니까 결국 얘랑 얘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한번 더하거나 두 식을 빼서 뭐 식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 예제 6번. 예제 6번. 필수 예제 6번. 예제 6번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이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일 때요. 그럴 때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5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 없이 푸는 학생들이 이렇게 풀거든요. 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2차식이니까 x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하니? 근해 공식을 통해서 x를 구하고 그 구한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다가 빡치죠, 그렇죠? 뭐 문제가 있다 하면서 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얘의 의도는 뭐냐면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요 식에 집어넣는 거야. 그것은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물론 x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아, 그 얘기는 x제곱은 뭐랑 같다는 얘기야? x제곱은 4x-1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x 4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x 4제곱은 얘를 제곱해주면 돼. 이걸 제곱해주면 제곱했어. 뭐야? 1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인데 근데 또 x제곱 대신에 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얘를 집어넣어주면 16 곱하기 이거니까 64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x 더하기 1 그러니까 64 빼기 8 56인가요? 56x 마이너스 15랑 같은 거야. 그럼 x 세제곱은 또 뭐랑 같은 거야? x 세제곱은 여기다가 x 곱한 거죠. 그럼 걔는 4x제곱 마이너스 x고요. 다시 또 x제곱 대신에 또 얘를 또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는 16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니까 15x 마이너스 4랑 같은 거야. 아, 뭐 한 거니? 얘를 가지고 x의 제곱, x 세제곱, x 4제곱을 전부 다 x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이 ax 더하기 b의 꼴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서 얘가 사라진다면 정말 땡큐한 거고 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근해 공식으로 x 구한 거를 집어넣어주면 최종적인 정답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에요. 그럼 결국 이것은요. 차수를 낮추자는 얘기인데 됐니? 그럼 차수 낮추기죠. 적어줍니다. 차수 낮추기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차수를 낮추는 게 꼭 이런 방법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꼴의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둘 다 같은데 이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두 번째에서 x가 2 더하기 루트 3이래요. 근데 오른쪽 값을 구하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이죠? 자,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마찬가지야. x에다가 얘를 직접 식에다 집어넣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럼 이거 여기서 어떻게 풀 수 있니? 이항시키고 제곱하는 거죠. 근호는 보기 싫잖아요. 이거 보기 싫으니까 얘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그러면 얘는 x-2가 루트 3이고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3 그러니까 x제곱은 넘겨버리면 4x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1번과 똑같네요. 그렇죠? x제곱이 4x 빼기 1. x제곱이 4x 빼기 1.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풀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제. x가 1 더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세제곱근 4랑 같대요. 세제곱근 8이 얼마니? 2죠. 배웠니 이거? 세제곱근 8은 뭐를 의미할까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값을 말해요. 2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값을 말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있다는 얘기야. 역시 세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 거냐? 얘도 2번과 마찬가지로 얘만 좌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몇 제곱을 해요? 세제곱을 하는 거죠. 그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세제곱 해버리면 얘는 x-1의 세제곱은 이꼴 그러면 이거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세제곱 2 더하기 b 세제곱 4 더하기 3 곱하기 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뭐 뭔지 알죠?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 a 더하기 b. 그런데 정리해주면 2 더하기 4 더하기 세제곱근 8은 2니까 6 곱하기 그런데 얘거든. 뭐야? x-1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3차식에 대해서 전개해주면 얘랑 같더라. x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그러면 전부 다 요 1번, 2번, 3번은 차수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나중에 복소수를 배우면 복소수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z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었죠. 이렇게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예제 8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제 중에 중간에 몇 개를 좀 빼긴 했습니다.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이중 근호를 뺐어요. 얘도 근호 안에 근호가 있지만 그 얘를 우리 굳이 이중 근호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아예 이중 근호가 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이랑은 약간 더 양을 줄였습니다. 7번. 자, 얘도 그놈이에요. 대칭식이랑 비슷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도 뭐야?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해서 뭔가를 끄집어내겠다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쭉 해볼게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7, 8, 9 딱 세 번째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자. 7번 예제 8번. 자, x는 세제곱근 7 플러스 5루트 1이에요. y는 세제곱근 7 마이너스 5루트 1이에요. 자, 이 두 개를 곱하래요. 자,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얘가 이 값이 똑같으면 두 개 곱할 때 그냥 여기에 얘랑 얘를 곱한 거를 써도 괜찮아. 그러면 얼마니? 이거 49 마이너스 50이네요. 마이너스 2죠.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는 얼마야?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이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x 세제곱은 이거 세제곱해주면 그럼 뭐가 된다? 그냥 7 플러스 5루트 2가 된다. 됐죠? y를 세제곱해주면 이거 세제곱해주면 이게 똑같이 3이니까 지워져서 7 마이너스 5루트 2가 된다. 그래서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을 더하면 1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별로 익숙한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수원을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수원은 그때 배우겠죠? 내년 봄에 여러분이 이제 수학 1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n제곱근 a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그때 이게 되게 익숙한 표현일 거야. 미리 그냥 경험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위의 값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구하겠대요.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랑 얘랑 관계가 있잖아. 뭔데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xy x 플러스 y 전개식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풀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 넘겨서 세제곱했을 때 그럼 이거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해서 교식 쓴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쓴 거야. 자, x 플러스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그냥 t라고 치환하자. 그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t 세제곱은 요놈은 14라는 거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 t 이거네요. 넘겨버리면 t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4는 0이죠. 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요. t 어떻게 구하니? 이거 고차 방정식이잖아. 고차 방정식의 글 어떻게 구했다?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해서 인수를 하나만 찾는다 했죠. 그러면 자, t 대신에 얼마 대입했더니 0 나오는데요? 2 대입하면 0 나오네. 그쵸? 주어진 식은 조립제법에 의해서 세제곱 2차식, 1차식, 상수 t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1, 2,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빵 나온다. 얘는 t-2 곱하기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7은 빵 나오는데 얘는 0 될 수 없잖아요.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항상 양수잖아. 그러면 결국 t는 2란 얘기네. 따라서 x 플러스 y는 2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값은 다 구할 수 있다 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별거 없죠, 그쵸? 8번 유리수의 3등인데 우리 유리수의 3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잖아. 2학년 때 이미 배운 거잖아. 그래서 필수의 이제 9번 첫 번째 거만 할게요. 이미 배운 거니까 3-2루트 2분의 x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놈과 똑같은 거예요. 3 플러스 6 루트 2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유리수 xy래요. 자, 유리수에다가 네모칩니다.
유리수란 뭐니? 라고 물어봤어. 유리수란 뭐니? 우리가 배운 유리수란?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란? 유리수란? 은채야, 유리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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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자, 왜 그래? 자,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잖아요. 유리수는 뭐다? 이 꼴 정수분의 정수다. 단 PQ는 서로 소인 정수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없는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다고.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x랑 y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이거 유리수의 상등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 분모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안 예쁜 수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에 뭘 곱했니? 이놈의 편례수를 곱했잖아요. 즉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주면 분모 a제곱 빼기 b제곱 돼서 1 나오네요. 그럼 주어진 식은 x 곱하기 3 플러스 2루트 2 유리화한 거야. 마이너스 y 곱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를 곱해주면 분모 1 되니까 3 마이너스 2루트 2는 3 플러스 6 루트 2가 되고요. 자, 우린 얘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되네요. 는 3 플러스 6 루트 2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놈이 3이다. 그리고 이놈이 6이 돼야지만 둘은 서로 같은 거다. 이게 유리수의 상등이었죠. 그리고 그 상등과 관련지어서 했던 거는 내가 1학기 때 이미 내신을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넘길게. 자, 그게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마지막 문제가 9번이에요. 9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야. 얘가 첫 번째 이거를 fx라고 놓을게요. 얘를 fx라고 놨을 때 첫 번째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게 뭔 말이야? f1은 마이너스 8이란 얘기네요. 맞죠? 두 번째 x-1 더하기 루트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뭔 말이야?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걔가 0이 되는 1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 이건데 분명히 A랑 B랑 C를 구하려면 식이 3개가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식이 2개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니? 단 A, B, C는 유리수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사실 식이 2개인 거야. 식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식이 2개인 거라고. 왜 식이 2개인 거냐면 뭐 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얘는 그냥 간단하죠. 1 대입할 때 마팔이니까 1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8이다. 이 얘기였고요. 얘는요.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B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C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꼴 0의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려면 A, B, C가 유리수니까 얘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인 거다 라고 해서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연립하겠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사실은 얘는 하나의 식이 아니라 여기서 두 개의 식이 파생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필수 예제인데 그 단원 자체가 좀 이것저것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리수의 상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약간 어떤 이상한 단어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냥 좀 약간 애매모호한 단원이긴 해요. 단원이긴 했고요. 자, 우리 시간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쉴게요. 20분 쉬었다가 연습 문제로 들어갈게. 해보자. 자, 11번부터. 자, 우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나머지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일들은 이제 수원 파트에서, 수열 파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확률 파트에서 보게 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아까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귀납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 그것은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건데 특히 여러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나열해보면 반복하는 어떤 주기성의 성질도 가져요. 자, 나머지에 대한 문제 일단 어떻게 풀자고요? 일단 나열에서 규칙을 찾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 다음과 정의했대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 얘가 2란 얘기는 뭐니? n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란 얘기야. 물론 수학적 식으로 풀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를 내가 수식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것은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다?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니까 얘는 3k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보는 거죠. 이걸 제곱해주면 이 n제곱은 제곱하니까 9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고요. 그럼 걔를 3으로 묶어주면 1만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1인 거야.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걔를 만족하는 n, 그냥 2를 생각하자. 그냥 n이 2라고 생각하자. 그 n이 2가 되면 n제곱은 4가 되지 않느냐?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얘는 뭐야? 2를 세제곱해주면 8이고요. 8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일반성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요건 그냥 1이겠죠. 즉 이거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얘는 1이고 그럼 n을 2라고 생각한다면 걔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n제곱은 1이죠. n세제곱은 2가 되죠. n4제곱 뭐가 나올까요? 1 나와요. 결국에는 나열해봤더니 1, 2, 1, 2가 반복한다. 그럼 그 반복하는 거를 지금 이거 몇 개를 더한 거냐면 11개를 더한 거잖아. 그럼 1, 2, 1, 2가 11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1, 2, 1, 2가 11개가 있으면 이 값들을 쭉 다 더해버리면 그럼 얘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2개씩 묶으면 3이 5묶음에다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16이다 이거죠. 그럼 16을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1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완벽하게 식으로 푼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푼 거니? 대략적인 규칙성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론해서 푼 거야. 이걸 수식적으로 풀려면 실제로 n 대신에 3k 더하기 2를 다 대입해봐서 그
그 값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많이 걸리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요. 나열하면 규칙이 생겨요. 거기까지 됐죠. 그런데 나머지랑 관련된 규칙성은요. 대부분 주기랑 관련된 규칙이야. 그러니까 나열해보면 뭔가 반복하는 규칙이 있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나머지는 반복성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답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수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나열해서 값을 구하자.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 조금은 감각적으로 풀면 됩니다. 15번 문제. 자, 우리 15번 풀었을 때 이거 치환해서 풀었죠? 그랬어요? 치환해서 푸셨습니까? 15번의 포인트는 치환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걔를 치환해 주는 게 맞아. 여기서 누구를 치환할 거냐? 가급적이면 시야는 넓게 보자고, 크게 보자고. 그러니까 물론 얘도 공통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n제곱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a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빼기 b의 제곱을 빼는 거다랑 같은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해보면 그럼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에서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4ab가 되네요. 됐죠? 4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a랑 b랑 곱할 때 똑같이 n제곱은 있으니까 그럼 걔는 이거 곱하기 이거의 n제곱이죠. 근데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인데 혈례수의 관계잖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3의 제곱 빼기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1이다. 결국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 자, 전개하는 거 아니었어요. 치환해서 생각해주면 그냥 정답 바로 나오는 상황이었어. 문제 봤을 때 치환이었다. 이 생각했어야 됐어요. 치환하지 않고 푸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꼭 치환이에요. 까먹었어요. 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그럼 이 문제 예제에서 풀었죠? 이거 풀 때 x를 대입하면은 난리가 난다 했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였어? 변형해 주는 거잖아. x가 다른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근호는 보기 싫다고요. 근호가 있는 식은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얘만 남겨놓고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식은 1을 곱하고 1 넘기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루트 5랑 같다. 이렇게 되고요. 양면 제곱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5 이렇게 되네요. 5 넘겨주고 4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끝났네. x제곱은 x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면 x 세제곱은요?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x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x인 거야. 그런데 x제곱이 x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x 더하기 1 대입해주면 2x 더하기 1인 거죠. x 5제곱은요? x 5제곱은 얘는 얘랑 곱한 거야. 얘랑 곱한 거야. 그럼 두 개 곱해주면 2x 제곱 그 다음에 곱하니까 x 2x 3x 더하기 1이고요. 다시 또 x제곱 대신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결국 5x 더하기 3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차수를
점점 높여가다 보면 이제 이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또 x세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이제 1차 이하의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후에 x를 집어넣어주면 정답 구할 수 있었겠네요. 됐죠? 그래서 조금은 뭐 식은 좀 길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먼저 해서 우리는 2차 식을 뽑아내면 그러면 모든 n제곱을 전부 다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 그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이제는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7번은 이제 반대로 푸는 거죠. 우린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x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x로 나눠주면 얘를 x로 이제는 나눠요. 그럼 x로 나눠서 이거를 이항시켜버리면 뭐가 나온다? x 더하기 x분의 1은 5가 되네요. 자,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 이 값을 a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죠?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뺀 거죠. 그리고는 a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제곱 빼기 2가 5란 얘기니까 따라서 a제곱은 7이다. 그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그런데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루트 7이죠. 같은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어요. 같은 문제야.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나눠요? x제곱으로. x제곱으로 그럼 나눠주면 그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넘겨주고 x제곱 나눠주면 근데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냥 똑같이 얘를 x제곱으로 바꾼 그 식이 나오고 그럼 요 a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는 x 더하기 x분의 1이죠. 한 단계가 높아진 이거에 해당하는 게 그럼 그게 루트 7 나오는 거네요. 그냥 똑같은 형태에 의해서 여기까지 그냥 굳이 식 풀 필요 없이 1번을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얻어냈어. 그럼 이제 얘를 그냥 K라고 해보자.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뭐랑 같은 거다? 이 K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K제곱은 2 더하기 루트 7이죠. 그러니까 K는 거기다가 근호를 씌우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정답이야. 그러면 1번 풀었으면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였어요. 18번에 절대값이 있는 풀이는 우리는 절대값을 없애져였고요.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3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눈다 였거든요. 그럼 얘는 범위가 4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도 4가지로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이쪽엔 드모 안 갖다 놨으니까 여기는 드모를 갖다 놓고 A가 A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마지막 네 번째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그냥 푸는 거죠. 그냥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를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고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절대값 없애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얘도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얘도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해 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각각 다 4가지 케이스 정답 써주면 됐을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0분 동안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던 문제였는데 지금 풀지 않은 문제들은 다 과제로 그냥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력 문제로 들어갈게요. 여기부터가 실력 문제야. 여기부터가 실력 문제인데 연습 문제 실력 파트예요. 그리고 실력이라고 해봤자 이따위가 실력 문제야. 근데 19번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19번에 A랑 B가 자연수일 때 저 연산을 저렇게 정의했어요. A 연산 B는 A 빼기 B 곱하기 가우스 B분의 A다. 1번 A 연산 5가 0이면 A가 5의 배수인 거를 보이래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정의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러니까 A 연산 B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럼 A 연산 5는요. 그럼 B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의에서 그냥 넣어볼게요. 뭐야? 얘는 뭐야? A-5 곱하기 가우스 5분의 A가 0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곱하고요. 다시 양변을 5로 나누면 그럼 결국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가우스 5분의 A가 왜? 넘긴 다음에 5로 나눴으니까 이꼴 5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우스의 성질 만약 가우스 X가 X랑 같다면 X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X는 뭐다? 정수다. 가우스 X가 X랑 똑같다는 얘기는 X는 정수인 거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맞죠? X 빼기 가우스 X가 X의 소수 부분이었고 그럼 X의 소수 부분이 0인 거니까 X는 정수인 거야. 또는 이 가우스 X랑 항상 정수값이니까 얘가 정수면 얘도 정수인 거죠? 그럼 X는 정수인 거죠. 어쨌든 가우스 X가 X랑 똑같다는 얘기는 X는 정수를 의미한다는 걸 아까 썼단 말이죠.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5분의 A가 정수란 얘기죠. 는 정수죠. 그러니까 A는 5 곱하기 정수인 거네. 따라서 5의 배수인 게 맞다. 그러면 첫 번째는 증명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는 A 연산 B가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게 의미하는 거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더래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목과 나머지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쓰잖아. 어떤 수를요? A를 B로 나눴어요. 그러면 목과 나머지는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썼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A를 B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A를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쓰자. 그리고 R은 뭐가 돼야 돼? B로 나눈 나머지니까 0보다는 크거 같고 B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자고요. A를 B 곱하기 Q 플러스 R. 그럼 이제 A 연산 B에다가 그러면 A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A 대신에 식을 써주면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럼 A 연산 B란 그 다음에 요 A 대신에 얘를 쓰자고요. B 곱하기 Q 더하기 R 빼기 B 곱하기 B분의 A는 얘를 B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B로 나누면 Q 플러스 B분의 R 이렇게 되죠.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근데 Q는 정수잖아요. A가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얘기는 Q는 몫인 거고요. 몫은 정수란 말이죠. 그리고 Q는 정수예요. 그리고 R을 B로 나누면
근데 R보다 B가 크니까 R을 B로 나누면 0점 땡땡땡이란 말이야. 얘는 0점 땡땡땡이죠. 그러면 정수에다가 0점 땡땡땡을 더한 가우스 값은 그냥 Q인 거잖아요. 즉 얘는 Q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게 Q니까 마이너스 BQ 플러스 BQ 지워져서 뭐만 남는다? R만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인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자, 증명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볼게. B에다가 1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 연산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A-10 곱하기 가우스 10분의 A를 의미하잖아요. A 연산 B가 뭐라고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그러면 A 연산 10은 뭐겠니?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요,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A의 1의 자리 숫자죠. 32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잖아. 그럼 327의 1의 자리 숫자죠. 102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잖아요. 아,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A의 1의 자리 숫자란 말이죠.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많이 나온다? 이거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이놈이 껴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반가운 놈인 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는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했었구나.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다가 그 3번이라고 적어놓고 이걸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결국 A의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라는 거야. 자주 나오니까 얘는 알아두면 좋아요. 물론 1의 자리 숫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런 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냥 A 대신에 수를 대입해보는 거야. 327을 대입해봐. 그럼 7이 나올 거야. A에 5048을 대입해봐. 그럼 8이 나올 거야. 해봤더니만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귀납적으로 유추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보게 될 식인 것 중 하나예요. 가끔 가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조금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이놈은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남았네요. 20번. 자, 그럼 내가 좀 지울 동안에 20번 문제를 한번 좀 보세요. 뭐가 좀 풀기 싫을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막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문제 좀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이겁니다. 이게 A가 여기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P랑 Q라는 이 두 명이, P랑 Q라는 이 두 명이, 처음에 이 A에서 출발한 거예요. A에서 출발했는데, P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Q는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상황 이해되죠? P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Q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근데 둘은 속도가 똑같대요.
그리고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이 두 명은요, 평생 만날 수 없다라는 거야. 네, 평생 만날 수 없대요. 그거를 증명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못 만난다 이거야. 둘은 평생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자, 시간, 속도, 거리에 대한 식은요, 항상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가 고등으로 넘어갈 때는요, 무조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괜히 막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보통 그 식도 맞지만 우리가 식을 대입할 때는 항상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 P랑 Q는 지금 속도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 문제에. 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같은 속력이다. 그러면 둘의 속력을 같으니까 둘 다 V라고 할게요. V. 그러면 P는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2R이잖아요. 2R이죠. Q는요, 이 반지름이 R이면 이 한 바퀴는 2파이R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파이R이에요. 이 길이는 파이R이에요. 그럼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P가 움직인 거리랑 Q가 움직인 거리가 위치가 같아야 돼요. 위치가. 그럼 결국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둘이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P의 기준으로 속력은 V인데, 그럼 V분의 그 P가 움직인 거리가 2R의 정수배, 2R의 정수배가 돼야지만 A 또는 B에 있을 거 아니에요. P는. Q도 만나려면 그럼 Q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을 때 V분의 거리가 파이 R의 또 다른 정수배가 돼야지만 둘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둘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둘은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거 V 서로 약분해주고 그다음에 R 약분해주고 그러면 남는 것은 N2를 나눠버리면 그럼 좌변은 N2분의 2N1이 되고요. 우변은 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리수라고 부른다고요. N1과 N2가 정수니까. 그건 얘는 유리수잖아. 그 다음에 파이는 무리수잖아. 그럼 둘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다고 이렇게 넣었더니만 모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리수의 3등에 대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만나게 되려면 각각 요거의 이 안에 정수배가 파이 안에 정수배가 되는 그 상황이 서로 같아야지만 만나는 거야. 네, 항상 시간 문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둘이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러한 상황이 돼야 만나는 건데 했더니 유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모순인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죠? 만날 수 없다. 안타깝죠. 21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무리수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저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과거에는 요 21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얘랑 관련된 문제가 항상 수능에 한 문제씩은 꼭 나왔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지수고급 파트가 수능에서 빠졌거든.
지수로 이렇게 뭐 살롱로그막 이쪽이 심화된 내용이 빠졌거든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생겼어요. 수원에서 지수함수, 소수함수를 배우거든요. 다시 생겼어요. 21년도 수능이 없어지지 않아요? 응? 지수로가 하나 생겨. 그러니까 지수로감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는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살짝 빠졌다가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이 놈은 되게 중요한 파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푸는 풀이법이 중요한 거야. 단어는 아마 로그 파트로 넣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무리수 루트 n의 정수 부분이 a고요. 소수 부분이 b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루트 n은 이꼴 a 더하기 b인 거야. 그런데 이 a는 뭐다? 정수다. b는 뭐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이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무리수 배울 때 1학기 때 그때도 막 이런 식의 문제들 좀 다루지 않았나요? 배웠을 텐데 배웠을 거고. 그렇죠? 자, 이건데 이제 A랑 B가 답을 만족한대요. A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9AB 더하기 B 세제곱이 빵이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이거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A랑 B 둘 중에 한 놈을 없애는 거예요. A랑 B 둘 중 한 놈을 없애는 거야.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우린 여기에서 이 식으로부터 그냥 B 대신에 루트 n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걔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B 대신에 루트 n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a 세제곱 마이너스 9a 곱하기 b 대신에는 루트 n 마이너스 a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세제곱 해주면 n 루트 a 이거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b 그러니까 na 더하기 3 루트 n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전개한 거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는 빵이라고요. 자, 루트 n은 뭔데? 무리수죠. 루트 n은 무리수죠. a는 정수 부분이니까 a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 거야?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묶어줘야지. 아, 여기까지 구했으면 그럼 이 중에서 유리수 파트, 즉 근호가 없는 것들 쭉 써주면 a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9a제곱 근호가 없는 거 마이너스 3na 그 다음에 빼기 a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거는 루트 n으로 묶이는 거는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n인데 그럼 루트 n으로 묶이는 거는 이거는 n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a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란 얘기니? 얘가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죠. 그 얘가 0이니까 아 이거 3a로 묶어주면 그럼 3a-n이네요. 그럼 걔가 0이란 얘기죠. 근데 a는요. a는 지금 봤더니 그 문제에 이게 n이 자연수다 보니까 n이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의 근호 씌운 거의 정수 부분은 최소한 1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숫자죠. n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a는 어쨌든 1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A가 0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N은 3A인 거야. 그래서 N 대신에 3A를 대입할 수 있고, 그럼 N 대신에 3A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A를 구했으면 다시 3배가 N 값인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이거야. 아,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식은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가 A랑 B 두 개가 있지만 역시 뭐다?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B의 값을 다음과 같이 놓고 집어넣어주면 얘가 무리수와 유리수가 서로 나뉘어지는 두 개의 식이 나온다. 그래서 각각 빵이고 빵이다. 이용해서 볼 수 있었다 이거죠. 그치? 자, 흐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22번. 22번.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열을 배운다면 지금 이제 22번이면 저 식이 조금은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수열을 배운다면. 우리는 수열의 관점에서 2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치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열이라는 걸 아직 지금 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을게요. 나중에 이제 수열 배울 때 그때 한번 요식을 다시 보게 될 수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연관성을 갖지 말자. 우리가 수열 배우려면 한 반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 자, 그냥 문제로 갈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A랑 B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요. 지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이거 A랑 B가 둘 다 0이 아닌 이상은 이 0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지수의 값은 0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럼 그런 얘기는 이거 양변을 이놈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양변을 a 플러스 b 루트 5의 n제곱으로 그냥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자,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b 루트 5의 제곱 이꼴 우변은 a 플러스 b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문제는요, 요 왼쪽 문제랑 같은 문제네. 뭐야? 전개에서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냥 상등. 됐죠? 자, 전개해주면 얘 a제곱 플러스 2ab 루트 5 플러스 제곱해주면 5b제곱 이꼴 우변은 a 플러스 1 플러스 b 루트 5. 그러면 결국 뭐다? 여기서 왼쪽에 유리수는 a제곱 플러스 5b제곱이고요.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유리수인 a 플러스 1과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거의 루트 5의 개수인 2ab가 이꼴 루트 5의 개수인 b랑 똑같다. 끝났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랑 b를 구하겠다. 이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는 피보나치 수열과 연계된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혹시 황금비 알고 있니? 황금비?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예요. 요거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비랑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는요 황금비예요. 해주면
A 2분의 1 나오고요. B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황금비가 되버린다. 황금비. 피보나치 수준. 자, 넘어갈게. 아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 증명 문제인데, 그냥 증명도 해보자, 우리. 공간도 남았겠다. 증명도 해보자. 23번. ABC가 유리수인데요. 루트 2A 더하기 루트 3B 플러스 루트 5C가 빵이다.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ABC가 유리수래요. ABC가 유리수일 때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0이 돼야 되는 걸 증명해보자. 이거였어. 근데 우리 유리수 증명할 때 너희들 내신 볼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안 하니? 하지 않았니? 자, 간단하죠? 자, 이거 증명하려면 얘를 우변으로 넘기고 제곱해주면 돼요. 얘만 넘기고 제곱해주면 그럼 좌변은요 2a제곱 더하기 3b제곱 플러스 2 루트 2개 곱하면 6 그다음에 ab 이꼴 우변은 뭐야? 제곱했으니까 5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니? 이거 다 넘겨주면은 얘는 2a제곱 더하기 3b제곱 마이너스 5c제곱 플러스 2ab 루트 6이 빵이란 얘기고 그러면 ABC가 유리수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거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 되려면은 A가 0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B가 0이면 되는 건데 A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A가 0이면 그 A에 0 집어넣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3b제곱 빼기 5c제곱은 0이 돼야 되거든요. A가 0이면은 3b제곱이 5c제곱인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 3 루트 3b가 근호 씌워버리면 루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c랑 같다는 얘기고요. 얘로 나눠주고 나눠주면 c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b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뭔 말이야? b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 그럼 그러려면 둘 다 빵빵인 거잖아요. 그러면 b도 0, c도 0이에요. 따라서 b도 0, c도 0이다. 그러니까 A, B, C가 다 0인 거다. 자, 마찬가지예요. B가 0이라고 놓고 똑같이 0 대입해서 같은 논리로 풀어버리면 똑같이 A도 0이고 C도 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A, B, C가 다 0인 건 증명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별로 증명할 필요 없어요. 왜? 중학교 때까지는 증명할 일이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볼 때도 서술형에 증명하시오라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요, 학습 방법이 공식을 적용시킨다기보다는 공식의 이해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거를 이해하자. 그렇기 때문에 걔를 직접 증명해봐라 라는 거. 우리가 삼각형 풀 때도 뭐 내심인 걸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낸다고. 근데 고등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증명하시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고등에서는요 활용이에요. 이미 그 성질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시오가 나오지 증명하시오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너무 깊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필요하기는 해. 그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문제들을 계속 하다 보면 너희들의 수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뭔가 접근하는 센스 이런 게 상승이 좀 많이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를 높여주긴 하지만 점수를 높여주진 않아요.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참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기 좀 되게 애매해. 너희들의 수학은 좀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야 증명하는 문제들은 좀 다뤄오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증명하는 거, 나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데 나 머리가 나쁜가 봐, 나 수학 못할 것 같아.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석을 풀면서 정석에는 그냥 증명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역시 그것도 너희들이 고등으로 넘어가 버리면 전혀 할 일이 없어요. 또는 증명하시면 다 빈칸 문제로밖에 안 나와요. 빈칸 박스 채우기밖에 안 나오니까. 박스 채우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박스 채우기는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 단계를 채울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냥 풀이식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풀이식을 보고 이해한 다음에 풀이식을 보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데일리 테스트 들어갈게요.